자, 안녕하십니까. 워크북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이번에는 조금 줬어요. 왜냐면 이제 많이 주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이제 12문제인가 13문제만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었어요. EBS 녹화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좀 목소리가 안 좋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크북 첫 번째. 자유낙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했습니다. 자, 이 물체가 자유롭게 낙하한다. 자유낙하. 어느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그럼 지구 중심 방향이죠. 이때 F는 mg가 되겠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있고 이거는 중력이죠. 힘은 중력. 중력 가속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질량이 m이라면 g만큼 중력이 작용할 것이고요. 연직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거 맞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이게 이제 등 가속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근데 등 가속은 뭐야? 가속도가 일정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도가 속력이 점점 변하니까 요 차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가 일정하다. 자, 이동하는 거리가 자, 거속시에서 같은 시간 동안에 일정하다는 얘기, 얘하고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등속 운동이죠. 등속 운동이니까 틀렸다. 정답은 4번이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중력 방향이 같죠. 그래서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정답은 4번. 자, 중력에 대한 현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기가 순환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있는데 기체가 이렇게 돌잖아요. 가벼운 거는 뜨고 무거운 건 가벼웠고 가라앉고 뜨고 가라앉고 왜 무거우니까 내려올까요? 이게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키가 큰 기린. 자, 기린 제가 못 그려갖고 목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혈액이. 그래서 기린의 심장은 겁나 튼튼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없다는 얘기는 쭉 뽑아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세야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자석에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그럼 철가루 집어넣으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합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을 만들어주는데 얘하고 중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지구의 대기 성분 중에서 가벼운 것은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는 가벼워서 땡기지 못한 거여서 날아가 버린 거고, 잡혀있는 거는 질소나 산소 같은 무거운 기체만 잡혀있다. 왜? 못 나가니까. mg의 영향을 받는 거죠. mg의 영향을 받았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산소통이 필요한 게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중력에 의해서 자, 산소가 밑에 깔려 있고 위로 가면 이제 점점 멀어지니까 잡아 당겨주는 힘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희박해서 잘 퍼져 있습니다. 즉 O2가 많이 부족해요. 이것도 중력 때문입니다. 정답은 3번. 자, 골프공이 50g이고 야구공이 100g이에요. 지면에 있습니다. 야구공의 무게를 물어봤습니다. 자, 무게가 뭐였어요? 우리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9.8 m/s의 제곱을 곱해주는 거죠. 그럼 50g 곱하기 9.8 이렇게 되는 거고, 야구공은 100g 곱하기 9.8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배가 되겠네요. 맞는 표현이고요. 골프공과 야구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자, 중력은 뭐라겠어요? F는 mg죠. 그러니까 F를 봤을 때 질량이 다르면 하나는 50N이고요. 하나는 100N이 되겠죠. 그래서 크기가 같다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거 실수 많이 해. 골프공과 야구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 중력은 다 지면, 그러니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초마다 이제 거리를 잰 거거든요. 자, 이걸 옆으로 해볼게요. 자, 0초일 때 이렇게 0에서부터 1초 동안 진행을 하고 1초에서 2초 동안 진행을 합니다. 거리 좀 재볼까요? 2초 동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3초 동안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리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4.9m 지점을 가고요. 더 가서 19.6m 지점을 통과하고 더 가가지고 44.1m 지점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력을 잴 때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력을 재보겠습니다. 얼마냐? 그럼 1초에 4.9m를 갔습니다. 그래서 4.9m에 해당하는 속력이니까 4.9m/s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1초 걸리죠? 그럼 1초 동안에 이동거리는 19.6m에서 빼기 4.9m를 빼줘야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속력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19.6m에서 4.9m를 빼주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14.7 되죠? 속력이 14.7m/s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1초 동안에 얼마야? 44.1m에서 19.6m를 빼주는 거예요. 그냥 통일시켜 볼게요. 1초 동안에 나중거리 44.1m에서 빼기 19.6m를 빼줍니다. 자, 이랬을 때 속력이 나오잖아요. 속력이 얼마냐? 24.5가 되겠네요. 이게 m/s입니다. 그렇다면 자,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속력은 0에서 1초 구간 동안에 4.9, 0에서 2초 구간 동안에 14.7, 0에서 3초 동안에 24.5가 되겠습니다. 이게 속력이에요. 자, 그러면 가속도 재볼까요? 가속도는 이렇게 재야겠죠. 1초 동안에 나중 속력 마이너스 처음 속력. 여기도 1초 동안에 나중 속력 마이너스 처음 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예요? 9.8m/s의 제곱이 나오죠. 그렇죠? 9.8m/s의 제곱. 그 다음 여기도 얼마예요? 여기도 9.8m/s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가속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냥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연습하니까 증명하니까 이렇게 푸는 거고, but 실전에서는 저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자, 중력이잖아요. 그럼 중력 가속도 G니까 안 봐도 9.8m/s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맞게 되겠습니다.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자, F는 ma인데 mg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일정하니까 당연히 힘도 일정해지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공은 1초에 9.8m씩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초당 얼마가 증가한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지금 9.8m씩 증가한다 해서 증가, 그러니까 델타 값이 9.8m/s냐 물어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속도 A가 9.8m/s의 제곱이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귿선지를 여러분들 오해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실제로 구하는 게 아니라 9.8 잘 봐. m/s씩 증가한다. 이 표현 자체가요. 9.8m/s의 제곱이냐? 이거잖아요. 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알고 보면 물리도 어렵지는 않아요. 자, 쇠구슬의 위치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나와야겠죠. 똑같이. 깃털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왜냐면 가속도를 받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런 거는 좀 점점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수평 방향으로 5m/s를 갔다는 얘기는 이건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니까 기억이 5가 되는 거고, A 같은 경우는 이건 수직 운동이죠. 수직 혹은 연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이 되겠다. 그래서 A는 연직 빙고, B는 등속이죠. 등가속이 아니라 틀렸고, 디귿 5.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좀 더 가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다 중력 가속도를 바로바로 곱해버리면 F도 알 수 있고요. 자, 갑니다. A, B는 동시에 맞고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겠어요. 자, 얼마야? EMG죠? EMG. 그럼 A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mg. 몇 배야? 2배. 맞는 표현이고요. B의 가속도가 g라면 A의 가속도도 똑같이 g가 되겠죠. 근데 2분의 1g?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니나 해라.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같이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거리의 차이가 난다? 등속 운동인데 그러면 S는 거속시잖아요. 이렇게 되니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을 거니까 속력의 차이가 바로 거리의 차이겠죠. 다시 한번 속력의 차이가 거리의 차이가 되겠다. 자, 가속도는 뭐예요? 같죠? 왜요?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어요.
없고 수직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는 거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A, B, C는 지면에 동시 도달하는 거 맞고요. 떨어질 때 속력은, 자, 떨어질 때 속력이라고 했잖아요. 자, 속력이라고 하니까 내려오는 건 똑같아요. 내려오는 건 똑같은데 이동 거리를 감안하면 누구는 D를 갔고 어떤 놈은 ED를 갔잖아요. 그래서 두 배를 더 갔다는 얘기는 수평 방향으로 밀었을 때의 속력이 두 배가 더 컸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까요? 9번. 자, 몸 무게네. 무게가 500N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질량 곱하기 뭐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인데 이거는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요 50kg 짜리 사람이 얼마야? 중력 가속도를 10m 퍼 세크의 제곱을 한 거 아닌가? 어쨌든 그냥 500N이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정지한 사람이, 자, 정지했습니다. 사람이 정지해 있는데 작용한 중력은 얼마냐? 그럼 중력은 정지해 있건 상관없어요. 중력은 얼마야? 500N을 받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의 몸무게에다가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곱했으니까. 그쵸? 그 값이 바로 얼마야? 500N이었다. 요 얘기고요. 그래서 틀렸고, 지구를 당기는, 어차피 만유인력이니까 지구가 사람을 당기던, 사람이 지구를 당기던, 어차피 같은 거예요. 500N 맞는 거고요. 사람이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사람의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어떻게? 연직 방향이다. 자, 앞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정답은 4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한 15분만 투자하시면 물리를 정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력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려 세우겠잖아요. 지표 부근에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한다. 맞는 거고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항상 연직 방향으로. 그래서 틀린 거고. 이건 중학교 문제 같아요. 거의.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자, 중력 방향, 연직 방향,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대. 그러면 힘의 방향도 같은 거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다. 자, 10번. 자, 이거는요, 이 M의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그냥 떨어지는데 시간을 잰 게 아니에요. 그냥 요 지점과 요 지점을 그냥 정리한 것 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물체의 속력은 아무래도 내려오면 더 빠르겠죠. 그래서 R, Q, P. P가 제로일 때 맞는 표현이고요. PQR에서, 자, PQR에서 가속도는 G로 서로 같죠. 맞는 표현이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자, 중력은 mg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높이에 대한 게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높이에 높게 있건 낮게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중력의 크기 mg는 서로 자기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니까 두 배가 아니고 항상 같다가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다. 자, 이제 12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즉 보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G를 바로 붙이면 아 이게 10배가 되겠네. 이게 100N이라고 하고 1N이라고 한다면 그러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나오죠?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의 100배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A가 B보다 먼저 도달한다. 니나 먼저 해라. 이거 바로 쇠구슬하고요. 쇠구슬과 깃털과 실험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 가속도의 크기는 A하고 B가 서로 같죠. 어떻게? G로. 정답은 4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13번인데요. 이거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정도는 쉬운 문제입니다만은 이 정도 A하고 B가 질량이 같아요. 그러면 중력에 해당하는 값도 mg니까 서로 같겠죠. 다만 B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려가는 힘과 오른쪽 가는 힘의 합력으로 여기 오른쪽 가고 내려가는 힘의 합력으로 여기 오른쪽 가고 내려가는 합력으로 점점 내려가서 지표에 도달합니다. A하고 B는 매 순간 연직 방향으로 속력이 같다. 연직 방향 속력은 무조건 같은 거야. 전체 속력이 아니고 연직 방향의 속력. 그래서 같다. 지면에 닿는 순간 A, B가 딱 멈추잖아. 이렇게. 그래서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가 B하고 MG 같으니까 서로 같다. 정답은 5번. 어머, 없어. 뭐야? 페이크죠. 자, 근데 이제 어떤 게 페이크냐? 여러분들 쉽게 안 놔줘요, 제가. 자, 뭐가 페이크냐? 바로 여기가 페이크입니다. 왠지 지면에 닿는 건 똑같아 보이지만
만약에 A 같은 경우는 지면에 쿵 닿아서 멈추겠지만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다가 쿵 닿아서 이렇게 이동하겠죠. 무슨 말이냐? 속력은 내려오는 속력은 서로 같지만 A는 B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마지막 지면에 닿는 순간에도 오른쪽으로 가는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이 힘의 합력 이쪽으로 속력이 가기 때문에 내려가는 힘보다 대각선 힘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더 크다.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같다는 아니야. 해서 정답 몇 번이야?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A가 B보다 크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 맞다 그랬니? 물체 적용하는 중력은 A가 B보다 크다. 아니에요. A, B가 같아요. 그래서 디귿도 없어야 되고, 잘못했다. 기억과 니은으로 답을 하시는 분들, 이거 페이크다. 어디야?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거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문제집마다 없는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랑 같이 약간의 시간만 투자해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전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